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네, 풀리그 결승전이었고요. NC와의 경기였는데 1대 12로 패하면서 정말 결승전 닿지 못한 창피한 졸전으로 경기를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참 형편없는 경기였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지 않은데 정말 결승전 닿지 못한 경기였고, 물론 이 교육리그고 아무래도 이제 유망주 어린 선수 위주의 경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경기 수준이 좀 낮을 수밖에 없는 건 맞는데, 그거를 감안해도 너무나 형편없는 경기였고, 특히 아무래도 이제 또 포스트 시즌 한국 시리즈를 보다가 또 이걸 보니까 너무 경기력의 차이가 심해서 솔직히 좀 창피했습니다 진짜로. 이게 참 같은 야구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좀 한 줄 평을 하자면 일단 정규 시즌에 너무나 흔하게 봤던 패턴이었어요. 1회 대량 실점하고 그러고 나서 힘 한 번 못 써보고 쫓아가지도 못하고 이제 하다가 야금야금 추가점 내주고 힘 한 번 못 써보고 대패와 참패를 함께 당하는 요런 흐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1회 말에 6점을 줬는데, 물론 산발이 난조를 보여가지고 점수를 많이 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1회 6점을 줬다는 거는 또 한 점씩만 야금야금 따라가면은 충분히 또 해볼 수 있는 경기가 될 수가 있는데, 따라간 거는 한 점인데 까먹은 거는 계속 까먹으면서 결국 12점까지 까먹으면서 아주 뭐 창피한 패배를 당했고, 이렇게 12점이나 준 데는 물론 상대팀이 잘한 것도 있어요. 물론 뭐 NC 타자들이 워낙에 다 잘 친 것도 있겠지만, 하지만 이런 그 디테일들이 전혀 되지 않았다. 기본이 안 되는 수비, 기본이 안 되는 주루, 또 경기 흐름을 못 이는 다양한 어떤 성급한 플레이들이 겹치면서 정말, 그러니까 1대 12로 진 게 문제가 아니고 경기 내용 및 경기력이 너무나 졸전이었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좀 납득이 되게끔 12점을 줬으면 그러니까 뭐 상대방이 펑펑 홈런 치고 이래가지고 12점을 줬으면 이해가 되는데, 오늘 경기는 그런 게 아니고 무수한 보이넥가, 무수한 어떤 에러와 무수한 주루 플레이 미스 이런 것들로 점수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굉장한 졸전이었고,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토요일 3시 경기고 날씨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또 NC 팬분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한 1,500명 이상은 오신 것 같아요. 왜냐면 테이블 다 채우고 1루 3루 테이블이랑 붙은 자리도 다 채우고 그것도 조금 더 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 1,500분 정도 오시지 않았나 싶은데, 사람 조금 왔다고 긴장을 한 건지, 창동에서만 하다가 200명, 200명 앞에서만 하다가 이제 1,000명 이래 오니까 긴장한 건지, 아니면 결승전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오늘은 꼭 이겨야 되는 경기라고 인식을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참 실망스러운 경기력이었고, 뭐 사실 교육리그니까 뭐 우승을 못했다고 해서 뭐 문제가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아쉽지만. 근데 오늘의 이런 참패로 인해 가지고 좀 반성을 많이 하고 진짜 마무리 훈련이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정말 뼈를 깎는 노력으로 정말 메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참 민망한 경기력이었어요, 한마디로. 그렇게 이해하고요. 제가 오늘은 이제 경기를 쭉 보면서 메모를 쭉 했는데, 그거를 좀 같이 보면서 좀 더 생생한 느낌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그 현장에서 메모한 게 그대로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좀 같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라인업을 먼저 보일 텐데, 일단 선발 투수는 롯데 정성종, NC 원종의 선수였는데, 정성종 선수는 95년생이고요. 원종의 선수는 2003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라인업을 적고 나이를 이렇게 지금 적어놨는데 왜 이렇게 해놨냐면, NC는 보시면은 2007년생, 그러니까 아직 고등학교 졸업도 안 한 선수가 선발에 3명이나 있었습니다. 고준희, 신재인, 김명규. 그러니까 올해 지명 받은 신인 선수들이 3명이나 들어왔고, 이 선수들이 오늘 좋은 활약을 하면서 NC의 우승을 또 이끌었습니다. 근데 롯데는 94년생 손호영, 98년생 이주찬, 95년생 정성종. 그러니까 사실 교육리그에 나오기에는 너무 연차가 높은 선수들이 이렇게 포진이 됐단 말이에요. 물론 뭐 다 사정이 있겠지만 이거부터가 사실은 조금 교육리그의 성격이 맞나라는 싶은 거였는데, 연차가 높다고 해서 전혀 야구를 더 잘하지도 못했으니 그게 더 좀 창피하고. 그러니까 NC는 보면은 다 2000년대생 선수들이고, 그것도 2005년, 그러니까 2000년생 선수가 3명, 2002년생 선수가 1명. 그러니까 그 선발 라인은 9명이 선발까지 10명 중에서 4명 말고는 전부 다 2005년, 6년, 7년 진짜 어린 선수들이 선발에 나왔고 다 좋은 활약을 했는데, 롯데는 대부분이 더 나이가 많은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 2003년 뭐 이렇다 보니까 교육리그라는 어떤 성격도 사실 경험치 측면에서 그렇게 막 많이 먹이지도 못했는데, 결과도 사실 너무 안 좋고 과정도 너무 안 좋아서 더욱더 좀 안 좋은 경기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고 일단 1회 초에 너무나 쉽게 3자 범퇴로 공격이 마무리가 됐는데 이거부터 사실 좀 쎄했습니다. 너무 쉽게 물러나서. 근데 1회 말에 뭐 시작하자마자 불바다가 나면서 경기가 아주 참패를 하고 마는데 일단 선발 투수로 나왔던 정성종 선수가 안타 보이넷 안타 2루타 보이넷을 아주 뭐 쉴 새 없이 얻어 터지면서 3실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성종 선수가 원래 150이 넘는 빠른 공으로 이제 먹고 사는 투수인데 구속도 145도 근근히 나왔고요. 그러니까 자주 나온 것도 아니고 또 안 나오는데 제구도 아예 안 되고 그냥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두들겨 맞았습니다. 근데 정성종 선수가 95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만 30세고 내년이 만 31세 시즌이란 말이에요. 근데 뾰족하게 보여준 게 아직도 없으니까 사실은 오늘 경기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더 이상 정성종 선수한테 남은 기회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이었고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제 앞에 어린 투수들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박준우 뭐 김진욱 이런 어린 투수들의 선발을 써버려서 그렇지만 이 교육리그 결승전에 95년생 선수가 선발로 나오는 게 맞나? 약간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들었습니다. 물론 뭐 나이 제한 있는 대회는 아니지만 아무튼 최악의 피칭을 정성종 선수가 하면서 0대3 주고 내려갔고 이제 이어서 우원 김태균 선수가 올라왔는데요. 자, 김태균 선수가 2타점만 허용하고 0대4. 근데 또 1루 주자가 3루에서 태그아웃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투아웃이 됐어요. 이러면 사실 상대방의 주루 미스로 투아웃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추가 점수를 안 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2사 1루 상황에서 유격수 땅볼이 내안타가 되고 또 안타 맞으면 2사 만루 그리고 홍종표 선수한테 이제 한 바퀴가 돌고 1번 홍종표한테 2타점 안타를 맞으면서 0대6. 그러니까 사실이 0대6이 되면서 경기는 이때 사실상 거의 많이 넘어갔죠. 물론 1회니까 뒤에 이제 한 2회, 3회, 4회 그러니까 전반 중에서 좀 따라가가지고 한 석점 차 정도로 이제 따라갔으면 경기가 모르는 건데 못 그랬으니까 거의 힘들어졌고 그러니까 진짜 못했다는 게 심지어 상대 팀이 주루미스로 3루에서 아웃을 당했는데 불구하고 이 찬스를 못 맞고 2사 1루에서 2사 말루 만들고 이제 2타점까지 맞았다는 게 진짜 최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정성종 김태균 선수가 둘이서 아웃 한 개 잡으면서 6점을 줬는데 심지어 김태균 선수는 본인이 잡은 것도 아니고 상대 주자가 주루사를 당한 거기 때문에 정말 이게 뭘까? 네, 진짜로 최악의 실망스러운 피칭을 보여줬다로밖에 말을 못하겠고 그나마 이제 박세진 선수가 올라와가지고 이제 1회 말에 마무리를 하는데 1회 말에 타자의 순 6점을 주면서 경기가 굉장히 넘어간 상태에서 출발을 했고 이렇게 대량 실점을 하고 나면은 그 점수를 준 팀이 따라가는 방법은 실점하고 다음 공격에서 그래도 한 점 정도 만회를 바로 해야지 이 경기가 흐름이 확 안 넘어가고 그래도 조금 해보자 이런 느낌이 될 수가 있는데 전혀 못해보고 그냥 허망하게 3점 범퇴로 끝났고 그리고 2회 말 NC 공격 박세진 선수마저 연속 안타 맞으면서 무사 1, 2루인데 그나마 이제 유격수 땅볼 그리고 6-4-3 병살이 나오면서 무실점으로 네,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추가점을 줬다면은 진짜 그냥 2회 게임이 완전히 터지는 건데 그거는 일단 막아놨어요. 그리고 3회 초로 갑니다. 2회 말에 게임이 터지는 위기를 막아놨으니 쫓아갈 찬스예요. 그래서 선두 타자 이주찬 선수가 풀카운트 끝에 안타 치고 나가가지고 VC를 살렸는데 여기서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8번 타자 손성빈 선수고 오늘은 손성빈 선수만 그래도 좀 제일 잘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근데 뭐 8번에 배치한 게 결론적으로 좀 아쉽게 뛰긴 했는데 일단 희망을 되살리는 우측 선상 2루타 때리면서 무사히 2-3루로 출격 찬스를 잡았고 지금 0대6이잖아요. 여기서 2점이나 3점 정도 따라가면 오늘 경기가 충분히 이제 분위기상 원점까지 갈 수가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9번 김세민 선수가 풀카운트 3루 쪽에 투수 땅볼 때리면서 한 점 추격 이제 1대6, 6대1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박찬용 선수인데 여기서 한 점은 더 빼야 되거든요. 1사 3루잖아요. 1사 3루니까 한 점은 더 빼야 되는데 박찬영 선수가 초구에 헛스윙을 하는 마음이 급한 모습을 보여줬고 여기서 사실 3루자가 못 들어오면 게임이 힘들어질 것 같다고 제가 직감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풀카운트 끝에 떨어지는 바깥쪽 볼에 헛스윙을 당하면서 삼진을 먹고 맙니다. 그러니까 박찬영 선수가 결국은 시즌에도 나타냈던 어떤 변화구에 대한 약점이 그대로 나타났고 네, 이 원종의 선수가 이 떨어지는 볼이 현장에서는 뭐 구종을 알 수가 없고 뒤에 보니까 체인지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이드암 투수의 체인지업이 굉장히 좋아서 뒤에 있는 이재학 선수가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 떨어지는 체인지업에 우리 타자들이 오늘 거의 다 힘도 못 썼다는 느낌입니다. 삼진 먹고 2사 3루에서 여기서 이번 이태경 선수라도 해주면은 이제 경기가 2대6이니까 따라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태경 선수도 초구 2루 땅볼로 물러나면서 아주 허망하게 무사 2, 3루의 찬스에서 한 점만 나오고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감을 했죠. 이때 이미 쉽지 않아 보인다. 왜냐면
이때 1대 6으로 끝나는 거하고 2대 6이라고 따라가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점밖에 못 냈다. 아, 이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6대 1로 3회 말에 연결이 되고 이제 NC 공격인데 정우준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또 선두 타자 출루고 1사 2루까지 주고 이제 정우준 선수가 내려가고 자완 장세진 선수가 등판을 하고 후속 타자들을 잘 처리를 하면서 부시점을 했는데 일단 장세진 선수가 잘 막아줬어요. 여기서 만약에 한 점을 더 줬으면은 3회 말에 또 게임이 그냥 터지는 상황인데 네, 장세진 선수가 잘 막아줬고요. 그리고 세 번째 아웃 카운트가 좀 깊었는데 유격수 쪽이 깊은 땅볼이었는데 김세민 선수가 잘 걷어내면서 또 좋은 수비는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정우준 선수가 2000년생인데 조금 이 선수도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제 느낌에. 왜냐면 작년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이가 아직 되게 많은 건 아닌데 뭔가 발전이 되는 모습을 전혀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이 선수도 계속 같이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4회 초 롯데 공격 1대 6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좀 쫓아가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그래도 2회에 점수 안 줬고 3회에도 점수 안 줬고 그러면은 따라가야 되는데 선두 타자 손호영 선수가 헛스윙 삼진 4구에 당했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던 게 손흥민 선수가 연차가 압도적으로 높은 선수인데 지금 이 리그 안에서 폴리그에서 근데 삼진 먹는 패턴이 1군에서 먹는 거하고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그러니까 볼 카운트 싸움 유리하게 못 가져가다가 몰리니까 떨어지는 공이 헛스윙 삼진 당하는 게 올 시즌 내내 그랬잖아요. 근데 아니 폴리그에서 마저 이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본인이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먼저 외야 수비도 나가 보겠다고 노력을 하는 건 알겠는데 이런 식이면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이런 식이면은 손흥민 선수가 입지를 가질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그리고 4번 김동현 선수 4구 헛스윙 삼진인데 이제 이쯤 되니까 이제 제가 생각이 들었죠. 원종의 투수에 떨어진 체인지업이 굉장히 좋은 건가? 왜냐면 제가 3루 쪽에서 봤기 때문에 투수의 공을 정확하게 느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뒤에 제가 중간 포수 후면 쪽에 가서 보니까 떨어지는 각이 좋더라고요. 아무튼 그랬고 5번 조세진 선수 3루 땅볼인데 3루수 포구 실책으로 출루를 해서 2사 1루에 그래도 출루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라도 만약에 조민영 선수가 장타력이 있으니까 여기서 뭐 큰 거 한 방에 나와주면은 또 3대 6이니까 경기 흐름이 바뀌었을 텐데 욕심인가요라고 생각하던 차이나의 1루주자 조세진 선수가 견제에 걸리면서 2루에 또 태그아웃 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5점 차잖아요. 왜 리드를 무리하게 했는지도 솔직히 이해하기가 좀 힘들죠. 이건 전혀 리드를 무리하게 할 이유가 없는 상황인데 또 좋지 않은 모습이 나왔고 육성으로 와 야구 진짜 못한다 이게 안 나올 수가 없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4회 말에 NC 공격인데 자완 장세진 선수가 계속 마운드에 있었고 이번 폴리그에서 장세진 선수가 굉장히 인상 깊은 모습 많이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팔각도를 내리고 계속 이제 좀 좋은 모습 보였고 좀 자타자 스페셜리스트로서 좀 내년 시즌이 기약해보지 않나. 그러니까 내년 시즌에 우리가 떠올려 볼만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 폴리그에서 1군에서 뛰어보지 않은 선수들 중에서는 좀 가장 인상 깊은 선수가 장세진 선수라고 생각을 하던 차이나에 이런 생각을 하니까 바로 이제 안타를 맞습니다. 아무튼 장세진 선수가 이번 폴리그에서 6경기 6.2이닝 9피안타 3보이넷 5탈삼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오늘 경기가 반영이 안 돼서 아마 평균 자책점 훨씬 많이 올랐을 건데 뭐 이런 거에 떠나서 그냥 느낌은 좋았던 것 같아요. 안타도 꽤나 많이 맞고 했지만 꽤나 우리가 기억은 해볼 만하다라는 정도의 좀 인상은 받았습니다. 아무튼 장세진 선수가 칭찬하자마자 신재인 선수한테 안타 맞으면서 했고 여기서 또 실책이 나옵니다. 오영수 선수가 2루 땅볼이 나왔는데 이게 좀 타구가 애매했습니다. 애매했는데 정확히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타구가 약간 글러브에 들어왔다가 빠졌나 아무튼 좀 흘렀는데 이것을 이태경 선수가 2루를 선택을 했습니다. 늦었는데 2루를 선택해가지고 이게 또 악송구로 빠지면서 그 1루로 갔으면 2사 2루가 될 것이 1사 1, 2루 또 위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고 이제 이또 보고 참 진짜 야구 못한다라는 생각이 또 절로 들었죠. 그리고 오장환 선수를 투수 땅볼을 유도를 했는데 이게 또 투수 장세진 선수 글러브를 맞고 1루 쪽으로 굴절이 되면서 내야안타가 되고 1사 만루가 돼요. 뭐 이거는 사실 좀 어쩔 수 없는 거죠. 글러브를 맞고 굴절이 되는 건 운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이 상황에서 우한 사이드업 이병준 선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경기가 4회 말인데 투수가 벌써 6명째 나왔습니다. 정성종, 김태균, 박세진, 정우준, 장세진, 이병준. 그래서 뭐 선발이 0.1이닝 던지고 내려갔으니까 투마카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4회 말에 1대 6이고 안 그래도 못하고 있는 게임인데 실책성 수비가 2개가 나오면서 정확히 말하면은 1개 불운으로 1사 만루가 나왔단 말이죠.
우리가 익숙한 패턴은 여기서 한 석점 정도 주고 게임이 터지는 게 일상 보던 그런 패턴인데 과연 어떻게 될까? 참 보는 사람 많아지면 수비가 무너지는 건 30년이 흘러도 고쳐지지가 않는다 생각을 하던 와중에 이병준 선수가 올라오자마자 스트레이트 보이넷을 내주고 1대 7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험한 말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냥 저라 이기 자격이 없는 최악의 경기력. 이러고 이어서 또 몸에 맞는 볼로 1대 8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열받는 상황이죠. 맞아서 주는 것도 아니고 스트레이트 보이넷에 몸에 맞는 볼로 연속 밀어내기로 2점을 주니까 야구 접어라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였고, 제가 예상한 석점에서 2점을 줬습니다. 그리고 1사 만루에서 신민우 선수 타구가 3루 선상 타고 천천히 굴러가는데 이 땅볼을 3루수 박찬현 선수가 잡아가지고 홈송구에서 아웃을 시킵니다. 사실은 평범한 3루 땅볼이에요. 근데 타구가 떼구떼구 타구였고 박찬현 선수의 수비가 안 좋다 보니까 약간 머릿속에 두 가지 상황이 들었거든요. 떼굴떼굴 공을 흘려가지고 뒤로 빠뜨린다. 2번 잡았는데 송구를 너무 강하게 해가지고 뒤로 빠진다. 이런 상상이 들었는데 다행히 신착하게 홈송구를 잘해가지고 그런 사태는 막았고, 그리고 송성빈 포수도 이미 1루가 늦었으니까 송구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야구를 못하는 걸 오래 보다 보니까 앞에 3루에서 그런 안 좋은 상황 2개 상상, 그 다음에 포수가 포스업 잡고 1루 악송구 나오는 것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게 안 좋은 장면이 자꾸 이 머리에 떠올리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뭐 기본적인 플레이가 너무 안 되는 게 많다 보니까 이게 당연한 플레이인데 사실 이런 게 또 잘하게 보이는 좀 착시 같은 게 또 있었고, 또 2사 만루에서 김세훈 선수 타석인데 여기서 2점을 더 주고 게임이 터지는 게 롯데 패턴인데 다행히 3구 3진을 잡고 2이닝을 마무리했는데, 근데 뭐 이게 또 참 익숙했던 게 점수 주고 마무리는 또 삼진으로 꼭 잡아요. 이게 야구가 항상 좀 이런 게 있는데 아무튼 이 안 좋은 과정들이 이어져 나오면서 그러니까 안타 맞고 에라, 그 다음에 글러브 맞는 불운, 밀어내기 보이넷, 밀어내기 몸에 맞는 볼로 2대 8. 정말 야구에서 안 좋은 것만 다 나왔죠. 그렇고 5회 초 2대 8. 이제 여기선 경기가 많이 넘어갔는데 그래도 뭐 한 석점 정도만 따라가면 또 모르는 경기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2, 4회에 손성민 선수가 이제 안타를 치고 나갔는데 이때 이제 제가 포수 뒤쪽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포수 후면석 쪽에 가가지고 보니까 이 원종의 선수의 떨어지는 볼이 굉장히 좋았다. 근데 이게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올 시즌 내내 슬러브가 아니죠. 스위퍼에 당한 것도 그렇고 이게 근데 왜 이럴까 진짜. 그러니까 1군 2군 할 건 없이 떨어지는 공이 이렇게까지 대처가 완전히 안 되는 거는 이게 단순히 선수들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뭔가 뭐 전반적인 다 문제겠지만 이거는 진짜 좀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는가. 이건 선수들만 못한다고 하기에는 이게 모든 선수들이 다 이런 거는 코칭이 잘못됐든 전력 분석이 잘못됐든 뭔가 대비가 안 된다는 얘기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고 9번 김세민 선수가 3루 선상에 강한 타구를 날렸는데 사실은 3루 선상을 타고 빠져나갈 법한 타구였거든요. 그래서 때 2루타가 될 법한 타구였는데 이게 신인도 아니고 아직 고등학생인 3루 신재인 선수가 아주 멋진 다이빙 캐치로 걷어내고 1루 송구도 깔끔하게 하면서 이거 보고 제가 진짜 끝났다 딱 싶었어요. 왜냐면 1대 8도 거의 넘어간 경기지만 만약에 이게 빠졌으면 그래도 손성민 선수의 주력이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면 2대 8이고 2사 2루인데 그리고 1번 타자로 어찌됐건 이어지니까 여기서 만약에 뭐 한 점 더 따라가 3대 8이다? 이러면 또 경기가 뭐 아직 포기할 단계는 아니게 되는데 저런 그나마 좀 마지막 희망의 타구를 심지어 고등학생인 삼루 신재인 선수가 아주 멋진 캐치로 끝내버리니까 흐름이 그야말로 이제 절단이 난 거죠. 좀 그렇게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5회 말 NC 공격이 이어지는데 좌완 정선우 선수가 7번째 투수로 올라왔고 또 원아웃 후에 2번 고준희 선수 안타, 그리고 또 신재인 선수가 3안타 벌써 쳤는데도 등장을 했는데 아비닝 호수비에 3안타니까 안타 칠 것 같았는데 이게 또 ABS 묻으면서 3구 3진으로 이번에 물러납니다. 그리고 4번 오영수 선수가 3루수 강한 땅볼 때리는데 3루수 이태경 선수가 안정적 포구하면서 5회 말 무시점 종료. 5회 말은 점수를 안 줬습니다. 그리고 6회 초 2대 8이고 마운드엔 여전히 선발 원종희 선수가 남아있는데 선두타자 1번 박시윤 선수가 몸에 맞는 볼로 출루를 했는데 이 찬스에서도 쫓아가지를 못하고 무사일루에서 2번 타자 이태경 선수가 초구를 건드려서 또 중견수 뜬공으로 물러났고요. 그리고 손호영 선수가 또 나오는데 3타수 무안타에 그치고 있다가 이때까지 2타수 무안타였다. 2타수 무안타에 그쳐 있다가 다행히 4구째를 때려가지고 사실 이것도 잔바진 타구가 아니었습니다. 먹힌 타구였는데 유격수 키를 넘기면서 안타로 1사 1, 3, 1사 1, 2루 주자를 모아놨는데
여기서 가장 잘 치고 있었던 4번 타자 김동윤 선수를 좀 기대를 해봤는데 또 잘 때린 타구가 좌익수 플라이로 물러나면서 좀 아쉬웠고, 그다음에 2사 1삼루에서 5번 타자 조재진 선수가 등장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오늘 경기에 반전이 생기려면 여기서 조재진 선수가 넘긴다 하면은 이제 4대 8이니까 마지막 어떤 로또를 기대해봤는데 투투에서 떨어지는 체인지업이 아마 들어온 것 같은데 여기서 곤란했어요. 풀카운트까지 갔지만은 변화구 커트하고 그 다음 공이 3루 땅볼로 물러나면서 결국은 마지막 이 찬스도 살리지 못하고 진짜로 6회 초가 끝나고는 이제 게임이 끝났구나라는 좀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회 말 NC 공격 여기서부터 이제 와르륵 무너지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1대 8에서 끝났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선수들도 다 같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수비 집중력이 와르륵 무너지면서 점수를 막 이제 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장환 선수 타구가 우익수 2루수 중간에 애매한 타구였는데 우익수 조민영 선수가 포구를 못하면서 무사 2루를 줬고, 여기 최악인 게 뭐냐면 못 잡는 거는 사실은 못 잡을 법도 한 타구였거든요. 근데 못 잡고 나서 넥스트 플레이를 너무 버벅거렸어요. 그러니까 공이 이제 흘렀는데 그거를 빠르게 주워가지고 2루로 던져야 되는데 그것이 좀 버벅이었습니다. 그래서 2루까지 보내줬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2루를 빨리 갔으면 아마 아웃 타이밍이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진짜 많이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자 그리고 투수 김도규 선수가 등판을 하는데 오늘 8번째 투수로 등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이제 수비가 연이어서 무너지면서 추가 실점하고 1대 9가 됐어요. 이때 아마 제가 집중을 저도 경기에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이제 경기력이 안 좋다 보니까. 그렇고 또 2사 1, 2루에서 또 투수가 바뀌어서 송재영 선수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오늘 9번째 투수였고 송재영 선수가 삼진 잡으면서 6회 말에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회 초 1대 9 롯데 공격인데 1회 말에 6점, 4회 말에 2점, 6회 말에 1점. 참 야무지게 이 도망간 점수를 까먹은 롯데가 되겠는데 드디어 선발 원종희 선수가 내려가고 우완투수 노재현 선수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뭐 이기는 건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선발이 내려갔으니 조금이라도 추격을 좀 해줘야지 오늘 경기 보러 오신 분들한테 좀 그래도 위안을 드릴 수가 있었을 건데, 선두 타자 한승현 선수가 또 애매한 2루 뜬공이 나왔고 2루수가 뒤로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뒤로 못 잡은 건 아니고 되게 그러니까 바운드가 앞에서 애매하게 깔려서 뜬 공이 앞에서 튀어가지고 뒤로 흘렸는데 그랬는데, 근데 이거를 8점 차잖아요. 한승현 선수가 2루로 무리하게 들어가다 2루 태그아웃을 당해요.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1점 차나 2점 차가 아니자 8점 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무리해서 2루로 들어갈 이유가 단 한 개도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승현 선수가 2루를 들어가다가 아웃을 당했는데 이거는 세이브이 됐어도 사실은 지책을 받아야 만한 플레이거든요. 그래서 한승현 선수가 자꾸만 이렇게 사실 정규 시즌 때도 결정적인 주루사가 한계가 있었는데 이런 식의 자꾸 이제 생각 안 하는 이미지가 자꾸 쌓여가면 야구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한승현 선수가 너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런 모습은 나오면 안 되고, 현장 반응이 진짜 처참했던 게 뭐냐면 관중들이 다들 비웃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웃겼으니까 됐다 이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팬들한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창피한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롯데 팬들이잖아요. 우리 팬들인데 워낙 경기가 지금 안 되고 플레이 자체가 너무 어이차없는 지금 상황이 나오니까 그래만 웃겨줬으니까 됐다 이런 진짜 비웃음이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진짜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진짜로. 이런 거는 진짜 창피한 줄 알고 반성을 하고 진짜 똑바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오늘의 경험으로 제발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어떻게 좋게 얘기를 못 해주겠어요 이런 모습들은. 그렇고 7회 말 이제 투수 송재용 선수가 계속 마운드에 있었고 또 선두 타자 고준희 선수가 2루타, 또 주자를 너무 신경을 안 쓰다가 이게 점수차가 또 있으니까 신경 안 썼는데 3루도로 주고 신재인 선수가 또 안타 적시타 때리면서 오늘 4안타고 1대 10까지 벌려지고, 오늘 까지 신재인 선수가 수상을 했는데 뭐 공격에서 5안타, 수비에서도 좋은 수비 보여주면서 진짜 각인을 확실하게 시켰죠 신재인 선수가. 그래서 아직 고등학교도 졸업 안 한 선수인데 내년 시즌에 많이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1사 1, 2루에서 또 강명규 선수가 3루 선상 타구가 나오는데 또 3루수 이태경 선수가 못 잡으면서 이게 3루 선상을 빠져나가고 2타점 2루타가 됐습니다. 그리고 1대 11, 1사 2, 3루인데 그러니까 이게 못 잡을 법한 타구였나? 그러니까 쉬운 타구는 아닌데 신재인 선수는 앞에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걸 잡아줬거든요. 근데 우리 이태경 선수는 못 잡는 거 보니까 참 씁쓸했습니다. 이게 고등학생 선수보다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좀 비참했어요 마음이. 그리고
폭투까지 나오면서 1대 12까지 경기 이렇게 또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이 포스트 시즌 좋은 경기 보다가 진짜 개골 때 야구 보니까 눈이 썩어가지고 진짜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경기를 끝까지 본다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퇴장을 하셨고요. 경기장 밖으로 나가셨고, 정말 오늘 경기는 보는 내내 어떻게 이렇게 못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 그러니까 어제는 멜버른을 상대로 1대 0으로 아주 단단한 승리를 거뒀는데, 근데 이게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나 진짜 좀 의아할 정도였고, 1-4-1-3루 해서 또 투수를 바꿔가지고 이영재 선수가 10번째 선수로 올라오는데, 이게 이제 경기를 끝내긴 끝내야 되니까 그냥 이대로 냅뒀다간 경기가 안 끝날 것 같아가지고 이영재 선수까지 낸 것 같은데, 이영재 선수도 또 스트레이트 보내주고 1-3루또 김건 선수, 이 선수도 고등학생입니다. 3루수 파이 플라이인데 이것도 쉬운 타구는 아니었지만 또 못 잡을 타구는 아니었는데 이태경 선수가 또 못 잡아요. 그래서 지금 내야 쪽에 2루 3루를 그래도 수비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뭐 박찬영, 이태경 선수가 두 선수 다 좀 스타일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좌타 우타의 차이만 있을 뿐 체격이 작고 컨택 능력이 굉장히 좋고, 이런 선수 수비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수비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방망이를 잘 쳐도 사실은 1군에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마무리 훈련에서 정말로 수비를 진짜 죽자고 굴려야 되지 않을까. 이태경 선수도 그렇고 박찬영 선수는 오늘은 수비가 괜찮았지만 아무튼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런 걸 해야 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근데 솔직히 경기 보면서 진짜 이게 뭐 지금 그냥 야구 보는 내가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김건 선수를 그래도 삼진으로 잡아냈고, 여기서 2-3 말루인데 여기서 NC 벤치가 13타수 1안타 7푼 7리의 박인우 선수를 대타로 냅니다. 상구산이 잡았는데, 이것도 참 물론 경기가 넘어왔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경험을 주기 위해서 냈겠지만, 현장에서 보기에는 이제 추워지기 시작했거든요. 해가 떨어지니까. 추워지기 전에 끝내려고 치푼 선수를 대타를 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많이 창피했습니다. 이게 야구를 보면서. 그랬고 8회 초 1대 12 롯데 공격, 이제 최우석 선수가 투수가 올라왔고 1-4후에 박지훈 선수가 2루타 치고 나갔는데, 이럴 때 가망 없을 때 이렇게 추격대 모드라도 좀 해줘야 되는데 오늘은 추격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점수라도 한 4-5점 내고 졌으면은 그래도 오늘 오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더 재밌게 경기를 봤을 텐데 그것도 못 했어요. 그래서 대타 김동규 선수가 삼진, 대타 신인 또 김한올 선수는 오늘 데뷔 첫 타석이었습니다. 물론 뭐 정식 경기는 아니지만 롯데 유니폼을 입고 첫 타석이었는데 또 헛스윙 3구 삼진으로 물러나면서 아쉽지만 그래도 또 팬들한테 인사를 드렸고요. 오늘은 뭐 추격대도 못했고, 그리고 8회 말에 신재인 선수가 안타 때리면서 5안타를 완성을 했고, 아직 중졸입니다. 고졸이 아니에요. 근데 고등학생인 신재인 선수가 오늘 5안타를 때리면서 정말 강한 인상 남겼고, 9회 말에 마지막인데 최후의 발악도 못하고 삼진 뜬공 삼진으로 마무리가 됐고, 마지막에 한승현 선수가 루킹 삼진으로 경기가 끝났어요. 너무나 정말 맥없이 그냥 경기가 끝났고 참 창피한 경기로 이렇게 경기를 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피하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근데 뭔가 더 그 이상의 표현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욕이 아닌 범주 안에서 가장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창피하다는 말인 것 같아요. 솔직히 뭐 방송이 아니면 더 심한 표현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제 그런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정말로 참 창피하고, 뭐 부산 말로 남사 시럽다 참말로 경기력이, 이런 생각만 무수하게 많이 들었던 그런 풀리그 결승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투수가 10명이 나왔습니다. 선발이 0.1이닝, 그러니까 제로킥은 아니지만 0.1킥이죠. 이게 되면서 10명이 나왔는데 진짜 투수 뭐 쇼케이스 마냥 이렇게 됐는데, 보시면은 나이가 많은 선수들이 제법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출 명단이 나올 수밖에 없죠. 풀리그가 끝났고 어찌됐건 또 신인 선수들이 많이 들어왔고 육성 선수를 또 많이 뽑았잖아요. 아마 제가 6명 소개하고 뒤에도 2명인가 3명인가 더 들어온 걸로 아는데, 팀에 지금 거의 20명 가까이가 더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20명이 또 나가야 되거든요. 뭐 군대를 몇 명 가고 한다 해도 최소한 앞에 우리가 6명 방출 명단에 나왔을 건데 10명 정도는 더 빠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오늘 경기가 어쩌면 마지막인 선수들이 제법 될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투수들은 오늘 경기를 통해서 조금 그 골라내는 성격도 좀 있지 않았나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아마도 이제는 뭐 한국 시리즈 끝났고 폴리그도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죠. 아마 미뤄두었던 코치 인선 및 발표도 나올 것이고, 각 팀마다 이제 방출 명단도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뭐 그동안 밀려났던 스토브리그도 이제 열릴 것이고 2차 드래프트도
이제 2주 남았나요? 11월 10 며칠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나올 텐데 아무튼 이제 스토리 리그가 열리고 또 경기는 끝났지만 또 뉴스 쪽에서 굉장히 재밌는 소식들이 계속 나올 거라서 저도 이제 그 소식들을 정리해서 계속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아무튼 뭐 누구라고 제가 말은 못하겠지만 아무튼 좀 힘들어 보이는 선수들이 제법 좀 보이는 그런 폴리그 결승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얘기를 마무리를 하고요. 이렇게 폴리그까지 마무리가 되면서 KBO의 모든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롯데 경기도 이제 끝이 나고 이제 스토브리그로 들어가게 되는데 폴리그가 준우승이고 우승 준우승이가 사실 잘했는데 다만 작년에는 진짜 우리도 교육리그의 성격에 맞게 정말로 어린 선수들만 나왔었는데 올해는 사실은 교육리그라 하기엔 좀 민망한 연차의 선수들이 많이 섞여서 나왔어가지고 작년보다 사실은 좀 못했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결과가 막 중요한 대회가 아니긴 하지만 결과도 작년에 못 미쳤는데 어떤 그 교육리그의 취지에 맞는 경험치를 갖게 하는 성격도 조금 부족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 공교롭게도 창동에서는 천하무적이었는데 문수나 또 창원, 마산 가가지고는 또 힘을 못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까? 좀 이상하죠. 작년에는 또 거의 문수랑 기장에서만 했는데 그때는 또 잘했는데 아무튼 좀 그랬고 요 사진은 일단은 그 문수장에서 이렇게 나가는 길에 이제 버스 타러 가다 보면은 이 길을 걸어서 버스를 타게 되는데 이 야경이 이뻐가지고 한 개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근방에 사시는 분들은 밤에 참 산책하기 좋겠더라고요. 굉장히 야경도 멋지고 그리고 야구장에 이렇게 불이 이렇게 켜져 있어 굉장히 낭만적인데 이건 도심에 있으니까 이런 느낌이 안 나는데 문수는 아무래도 이게 좀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야구장만 저렇게 불이 들어가는 거 보고 굉장히 낭만적인 것 같습니다. 야경 굉장히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울산이 또 2부 리그 팀을 따로 창단을 해서 경기를 뛰게 되는데 문수구장에 이렇게 불이 들어간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내년에 또 울산 시민구단 또 어떤 모습일지 좀 기대가 되는 것 같고 일단 폴리그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얘기를 했지만은 오늘 뭐 허구현 총재님도 오셔가지고 시타도 하시고 나중에 수상 상도 주고 뭐 그렇게 했지만 조금 팬들의 접근성 부분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번 대회가 물론 전국체전 때문에 그 기장구장을 못 쓰게 되면서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은 상동 경기를 팬들이 찾아가기 너무 힘들기 그리고 명색이 울산 KBO 폴리그인데 울산에서 경기를 많이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래서 조금 이런 경기 스케줄과 좀 팬들이 경기를 볼 수 있게끔 배려를 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었고 뭐 무엇보다 마산구장이 사실은 입장이 돼야지 그 마산구장이 도심에 있으니까 접근성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좀 아쉽고 사직 같은 경우에 롯데가 뭐 가야구를 만에 하나 갈 수도 있으니까요. 뭐 사직은 스케줄을 뺄 수가 없겠지만 아무튼 뭐 내년에 이제 기장구장을 쓸 수가 있을 테니까요. 뭐 문수 기장 뭐 위주로 아마 배정을 하겠죠. 그래서 뭐 아무튼 팬으로서는 이런 대회가 시즌 끝나고 있어가지고 야구를 또 날씨에도 볼 수 있는 거 너무나 좋고 또 외국의 팀들 뭐 이번에 호주 멜버른 팀이나 뭐 일본 독립 연합 팀이나 또 우리 대학교 대표 연합 선수들 또 독립야구 연합 선수 등등 평소에 못 보는 선수들을 볼 수 있는 재미가 있었고 또 거기서 좀 원석들을 찾아본 재미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또 프로팀의 어린 선수들도 좀 또 몰랐던 선수들을 알아보는 재미가 있었는데 한 대회 자체는 굉장히 좋은 대회고 앞으로 계속 잘 해나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대회가 잘 되려면은 결국은 팬들이 좀 보기가 좋아야 된다. 접근성이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KBO에서 더 이번 대회를 정리를 하면서 생각을 하시겠지만 아무튼 더 많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경기를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또 오늘 뭐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저도 꽤 많은 분들을 또 만나가지고 인사를 많이 해주시고 해가지고 또 반갑게 인사를 나눴는데요. 확실히 그 이번 오늘 경기는 좀 야구를 깊게 보시는 분들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평소보다 더 좀 인사해주신 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가지고 일단 만나면서 반가웠고 또 약간 그 뭐냐 인사를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저도 조금 민망한 상황이 뭐냐면 그 약간 수근수근 아이고 롯데야 아이고 롯데야 뒤에서 수근수근 하시면 굉장히 뻘쭘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인사를 해주시면 반갑게 인사 나누면 되는데 뒤에서 약간 수근수근 되시면 저는 약간 눈치가 보인단 말이에요. 약간 예 제가 아이고 롯데 하면 이렇게 하는 것 좀 민망하고 뭐 제가 그럴 만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닌데 근데 또 약간 수근수근하고 또 그렇게 하시면 또 아니 뭐지 또 안척을 안 하면 또 약간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안척을 하기에는 너무 오버하는 것 같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아보셨으면은
네, 그냥 안척 인사를 해주시면 반갑게 인사 나누면 됩니다. 그렇고 또 오늘 또 굉장히 또 다양한 연령대 그 구독자분들 만나가지고 더 반가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대 학생분들부터 또 40대 이렇게 또 형님 누님들까지 이렇게 만나 뵀던 것 같은데, 아무튼 방송을 열심히 하면서 또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인사 나누고 할 수 있어서 되게 즐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또 10대 학생 구독자분들은 처음 또 제가 또 인사를 나눴는데, 아무래도 저도 교육 쪽에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또 학생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또 눈으로 확인을 하니까 더욱더 좀 더 정말 좋은 방송, 그리고 조금 그런 10대 학생들한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어떤 방송이 되면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올 시즌이 정말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물론 저는 고척돔 경기를 보러 가가지고 뭐 대포팀 경기 4경기도 리뷰를 하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진짜 올해 롯데 야구는 진짜 이제 끝났기 때문에 그거를 마무리하면서 좀 그런 책임감 같은 게 더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좀 경험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도 저도 더 노력을 하고 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아무쪼록 좀 그런 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롯데야라는 유튜브 콘텐츠를 보시는 것이 적어도 좀 창피한 일은 아니어야 되겠다. 예, 그게 어찌됐건 이제 꽤 많은 분들이 보시는 채널으로서 가져야 되는 책임감이기 때문에 정보에 대한 팩트 체크도 뭐 가능하면 저도 열심히 해야 될 것이고, 근데 선수 성적에 대한 부분이 가끔 오류가 나는 거는 그건 조금 봐주시면은 좋겠긴 한 게, 제가 모든 것을 혼자 하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숫자나 선수 이름 같은 게 가끔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알려주시면 제가 정정 댓글 및 소개 글에다가 이제 수정을 하니까요. 그런 부분은 조금만 봐주시면 좋겠고, 근데 그 외에 좀 표현이나 아무튼 사람 보시는 분들한테 좋은 콘텐츠까지는 아니어도 나쁜 콘텐츠는 되지 않도록 네, 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마지막 진짜 올 시즌 롯데 경기 인사 같아가지고 좀 말이 길어지는데요.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8일, 9일이죠. 고척돔에서 펼쳐지는 KBS볼 시리즈 체코와의 경기를 2경기 다 직관을 갑니다. 일단 예매를 성공을 했기 때문에 갈 것이고, 첫날은 제가 좀 빨리 올라가가지고 그 경기 전에 뭐 굿즈 같은 거 좀 둘러보고 스케치를 좀 딸 생각이에요. 저도 고척돔 처음 가보고 국가대표 경기도 처음이고, 또 국가대표 유니폼 이번에 사놓은 거 등도 비어있어가지고 마킹을 해주면은 그 또 마킹 한동희 선수를 파고 싶은데, 아무튼 그런 것도 좀 하고 또 좀 분위기 스케치 영상도 만들고 할 것이고, 일조일 경기는 제가 좀 일정이 타이트합니다. 사실 원래는 제가 이거를 볼 계획이 없었는데 마침 또 서울에서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결혼식이 일요일 11시식이에요. 그래서 결혼식 끝나고 빨리 밥 먹고 호다닥 넘어와가지고 네, 2시 경기 호다닥 보고, 또 내려가는 차가 뭐 기차 이런 건 다 없고요. 버스를 타야 되는데 네, 6시 20분 버스를 탈 거라 가지고 네, 5시쯤 경기가 끝나면 호다닥 가가지고 호다닥 가서 호다닥 딱 타가지고 호다닥 노포동이 한 11시쯤에 내려가지고 네, 막차 끊기기 전에 집으로 돌아오는 게 목표라서, 토요일에 좀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고척돔과 국가대표팀 경기 이런 분위기도 소개해드리고 좀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네, 진짜로 올 시즌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11월 대고 풀리그 끝났으니까 우리가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게 있죠. 이제 유니폼 할인을 좀 해야 되는데 잠바도 재고도 좀 팔아야 되고 다들 기다리고 있는데 네, 내일 아침에 그런 소식이 나오기 기다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였고요. 재미있게 보고 드렸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원과 멤버십 가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클로징 멘트가 없어져 버렸는데 그냥 기본 멘트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